오늘 이제 알토란 기업들의 정체를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봐야 할 텐데요. 어떤 기업들 가지고 오셨나요? 저는 COAD, 코아드라는 자동문 제조 회사를 가지고 자동문 왔고요. 제조 네, 회사요? 이름은 굉장히 생소하실지 모르겠는데 조금만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네. 정말 최근 들어서 급성장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회사, 중견기업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적인 배틀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1라운드 키워드는 바로 기업 비즈니스입니다. 이제 이 기업 비즈니스를 놓고 이 코아드와 이 동우 화인캠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코아드 어떻습니까? 2014년도에 만들어져서 사실은 지금 그 5년 정도밖에 되질 않았어요. 그 기업 연역으로 따지면 사실 그리 길지가 않아서 아마 인지도 측면에서는 구직자분들한테 굉장히 생소할 수 있는데 네. 사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언론을 통해서 또는 그 지금 국가에서 청년 친화 기업, 강소 기업들에 대한 그 평가들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KBS 프로그램 보니까 아름다울 미자 써서 사장님이 미쳤어요. 여기 프로그램에 보면은 네. 그 박영선 벤처 중소 장관님도 나오고 거기에 실제로 이 회사의 이대훈 대표도 나와가지고 다양한 얘기들을 들려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2014년부터 이제 시작된 회사인데 전국에 7개 그 업장을 가지고 있고요. 또 글로벌적으로도 아주 그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서 뭐 베트남이라든지 말레이, 인도네시아 그리고 뭐 태국 등지 그리고 미국, 일본까지도 지금 내년에 진출할 계획이 있어서 네.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을 좀 입사하기에는 경쟁률이 굉장히 세서 두드리진 못하지만 그래도 네. 내가 글로벌 역량이 있더라든지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자나 메카트로닉스, 기계 그리고 또 조선공학 전공자들도 또 선호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자동문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네네네. 저도 이 조사하면서 알았는데 이 회사가 B2B 기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B2C 시장도 지금 그 점유하기 위해서 네. 이나연 MC는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가수 중에 분명히 아실 거예요. 저도요? 그 팀이라고 있어요. 팀 아, 알죠? 사랑합니다. 알죠. 예, 네, 그 혹시 한번 뭐- 좀 불러주실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였나요? 네, 사랑합니다. 네. 네. 얼마 전에 그래서- 슈가맨에도 나왔고 그 팀이라는 예. 그 가수를 또 모델로 예. 공격적으로 사실 중소기업 중에서 광고의 그 유명 모델을 셀럽을 섭외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그만큼 소비재 시장에서도 좀 공격적으로 진입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아마 그 이수경 배우님 또 광고 진짜요? 모델로 실제로 이수경 배우님 아세요? 이수경 배우님 이렇게 자동문 알죠. 똥 예. 이렇게 하고 네, 보여주시나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네. 그 좀 친근하게 기업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중소기업이다 그러면은 네. 그냥 제가 당도주의업주로 의해서 구직자들이 가장 우려되는 게 급여예요. 사실 뭐 그렇죠. 제가 아무리 여기서 뭐 포장을 하고 뭐 급여나 이래도 복지. 그렇죠. 그러니까 급여다 보니까 작은 기업에 들어가서 내가 과연 내 어떤 미래나 비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만큼은 정말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저희가 또 세 번째 키워드에 또 준비가 돼 있어서 여러분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한 번쯤은 꼭 공채가 아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한번 내가 두드려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만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정년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예, 지원자의 역량만 되면은 뭐 정년 없이 끝까지 여러분들이 다니실 수가 있고 그러면 취업 연령에 제한은 있나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고 초대졸, 고졸 이걸 나누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모집 공고에 나와 있는 자격만 여러분들이 갖추시면 얼마든지 도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그 사장님이 미쳤어요 영상 보면서 굉장히 놀라웠던 게 이 회사 예. 직원이 총 120명이고요. 국내 50명, 해외 70명이 있는데 국내 50명 중에서 근속연수 2년 이상 되시는 분이 20분이 계세요. 그중에 17분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더라고요. 입사해서만 그 자기가 그 자산을 좀 증가시켜서 그래요? 그만큼 아니, 대단한- 자세한 거는 제가 뭐 여기서 더 네. 관심 있는 분들 아마 검색하시면 아시겠지만 그만큼 혜택이라든지 복지가 확실하게 되어 있는 회사. 왜냐하면 그 중소기업 이렇게 뭐 소개하다 보면은 굉장히 좋은 얘기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뭐 직무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되지 뭐 그거를 급여로 보상받으려고 하느냐 약간 이런 그 대표적인 게 연예 기획사가 그렇거든요. 그래요? SM이라든지 뭐 JYP라든지 이런 쪽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직원들 스펙은 엄청난데 네. 이건 팩트니까 급여가 2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그래요? 많아요. 어이구. 그러니까 정말 아티스트라든지 연예인 또는 그 음원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지원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복지 수준이나 이런 게 안 좋은 경우가 많은데 이 회사는 좀 그렇지 않다. 기술력 또한 굉장히
정평이 나 있는 아주 탄탄한 회사라고 소개를 제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예, 예. 요즘 예. 기사를 보면 실제로 뭐 월급을 한 번도 안 쓰고 몇 년을 모아야지만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숨만 쉬고. 네, 이런 기사가 많은데 진짜 솔깃한 것 맞아요. 같고. 그러니까 그 내용들도 나오더라고요. 소개 네. 영상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그 코아드는 화장실 문도 다 자동문이라면서요? 회사 내에. 그건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코아드를 정한 이유는 네. 그러니까요. 사실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 측면에 있어서 2014년도에 생긴 이후에 매년 거의 30% 이상씩을 성장을 하고 있고 네. 당장은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이 한 120억 정도 되지만 사실 제조 회사에서 영업이익을 두 자릿수 %로 영업이익률이죠. 영업이익률을 두 자릿수로 가져가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어려운데 불경기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도 지금 거의 한 15에서 한 20% 정도 되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을 뿐더러 그리고 전국의 지사가 또 울산이라든지 부산 그리고 대구, 대전, 광주, 제주도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예. 시청하시는 분들 중 본사는 물론 이제 그 남양연구소죠. 현대자동차 그 부근 그쪽에 화성 있어요? 쪽에 있는데 예, 예. 전국의 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 좀 지역에 대해 근무하는 데 있어서 조금 힘든 분들은 해당 지역으로 또 지원을 하시면 그러네요. 분명 채용 가능성에 있어서 높을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참고로 이 회사는 공채가 시작하기 바로 직전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과 2월 달에 채용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마 여러분이 조금만 부지런하게 움직이시면은 조만간 내년에도 또 채용이 있을 거라고 알려져 있고요. 제가 뭐 지인을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내년에도 뭐 한 40명 정도를 신규 채용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요. 그냥 먼 기업이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지 마시고 중소기업이다, 그러니까 작은 규모의 회사다, 난 관심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뭐 기찬 쌤은 아까 폴더블 폰이 앞으로 패러다임이 바뀔 거니까 이 동호아인캠의 전망이 굉장히 밝다라고 하셨는데 코아드 같은 경우 사실 뭐 자동문 쪽에 혁신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뭐 성장률이 그렇게 높을 거다라고 예측할 수가 저도 있는 사실은 그냥 건지. 자동문이다 그러면 그냥 네. 문 열리고 저희도 저기 들어올 그러니까요. 때 그냥 저것도 자동 문 열리고 닫히는 네. 게 이 개념으로 저도 이해를 했는데 그거는 아주 좀 1차원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요? 제 자신도 보니까 이 회사도 그 회사의 비전을 보니까 3S라 그래서 네. Safety, Strong, Smart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자동문 그러면 튼튼한 문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네. 사업장에서 이제 스피드도어 같은 경우에도 이게 초당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닫혀야 실내 온도도 보존이 되고 또 안전성 측면에 있어서 예. 사람이 만약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사람 키만큼만 열려야지 문 높이가 3m라고 해서 3m가 다 열리는 열 손실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러네요. 난방비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자동 냉방비. 센서, 뭐 지게차가 들어갈 때는 지게차를 인지해서 그만큼만 문이 열린다라든지, 혹시나 문에 이제 사람이 진입할 때 나오는 뭐 다른 뭐 지게차랑 혹시 충돌이 있더라도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자동 제어되는 어떤 시스템도 있고요. 상당히 공학적인 그 면들을 강조하는 회사라 그냥 하드웨어적으로 문을 그냥 제조하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네. 단순히 그냥 그 제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제조한 문을 가지고 시공까지도 해줘요. 업체가 그래요? 실제로 사업장에 방문을 해서 시공도 해주고 그리고 시공이 끝난 다음에 AS까지 모든 이 전 과정을 다 책임지는 회사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문만 만드는 회사니까 난 관심이 없어 이렇게 좀 치부하기에는 굉장히 좀 탄탄한 회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채용 프로세스와 지원 전략입니다. 채용 프로세스를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인적성이 없습니다. 인적성이 네, 없어요. 인적성 시험이 없이 바로 뭐가 있나요? 서류가 면접만 있나요? 면접만 2번이 있고요. 예, 서류가 이제 그 마감이 되고 한 일주일 정도 텀을 두고서 검토를 한 다음에 근데 일주일 동안의 검토를 하는 단계에서 대표가 같이 참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업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국내에는 이제 한 50명의 직원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직원분들 중에서도 이제 인사팀과 함께 이제 대표님이 직접 자소서라든지 이력서를 검토를 하고요. 여기는 특이하게 1차 면접을 실무진이 보지를 않고 아무래도 작은 기업이다 보니까 임원분들이 바로 봅니다. 바로요. 예, 바로 보고 거기서 지금 기찬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공에 대한 거는 물어보지 않아요. 인성만 물어봐요? 인성도 약간 좀 추상적인 질문들을 해요. 그럼 제가 뭘 그 확인을 물어보나요?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물어봤더라고요. 이거는 네. 제 지인을 통해서 이제 입수를 한 건데 임원분이 이걸 물어봤어요. 우리 회사는 얼마만큼 연봉을 이제 준다 신입사원한테. 근데 본인이 구직자 신분일 때 어느 정도 연봉을 받아야 행복하고 만족할 거라고 평소에 생각을 했으며 입사 후에 우리가 이 정도의 연봉을 제시를 했을 때 본인은 회사에 어떤 기여를 할 거냐. 구체적으로 연봉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회사가
돈을 많이 준다는 인식 때문에 온 건지 아니면 평소에 자기가 받는 어느 정도의 연봉 수준을 계산을 해서 기여할 것까지도 염두를 해둔 건지를 네. 갖다가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뭐 아무래도 해외 사업장이 있다 보니까 금리에 대한 부분들 또는 뭐 무역에 대한 부분들도 공대생들한테 이제 점검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1차 임원 면접이 끝나면 최종 면접은 이제 대표랑 직접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해서 선발이 되는 걸로. 네. 프로세스는 사실은 상당히 좀 간소화돼 있고 구직자들 그러네요. 입장에서 가장 공포스럽고 두려운 게 인적성 시험과 그러니까요. 예. PT 면접이거든요. 전공 직무 역량 면접이라고 해서 근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중소기업이라는 특징 때문에 좀 배제가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혹시나 이제 코아드를 입사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전국의 사업장들이 있잖아요. 네. 네네네. 그러니까 사업장 전부 뭐 한 6군데를 다 방문하실 수는 없겠지만 네. 한 군데만이라도. 그렇죠. 한 군데 또는 한 2군데 정도라도 공장에 한번 가셔서 어떤 사업장, 어떤 설비들이 있는지를 한번 눈으로 확인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자기소개 때라든지 한 30초 정도 자기소개는 꼭 시키거든요. 네. 그때 어필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참고로 여기는 출장이 많은 회사다 보니까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들을 아무래도 우대하는 거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직자분들의 초점을 좀 두고 싶어요. 그러니까 구직자분들 굉장히 다양하죠. 그러니까 대기업에 입사해서 큰 꿈을 펼치고 뭐 임원으로 성장하겠다라든지 네. 아니면 뭐 어디 해외 동남아라든지 미주 지역 법인으로 나가서 해당 지역을 좀 책임지고 싶다라든지 이런 큰 꿈을 가지신 분들도 물론 있고 이제 네. 그 부분들은 기찬 쌤 말대로 뭐 대기업 또는 동호 하이켄처럼 이제 탄탄한 이런 중견기업들도 같이 병행을 할 거예요. 근데 저희가 항상 그런 얘기만 이제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연말이긴 하지만 다 그런 분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구직자들 중에서 개인의 어떤 여건상 또는 그 자신의 스펙을 더 쌓을 여력이 없지만 그래도 학교 생활 열심히 하면서 자기 전공 좋아하고 그리고 꼭 이직을 통해서 자기의 전문성을 쌓기보다는 네. 한번 직장에 들어가서 맞아요. 자신을 케어링해주는 그런 직장 분위기 내에서 또 성장하고 싶다면 저는 안정적인. 그렇죠. 코아드만큼 저는 그 인재를 생각하고 투자하는 회사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는 뭐 올해 여러 가지 대상이라든지 수상 경력만 봐도 저는 알 수 있고 네네네. 그게 단순히 뭐 보여주기 식으로 할 이유도 이 회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는 조금 눈높이를 제가 낮추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하지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매력 있고 그 직원들에 대한 어떤 애정이나 또는 어떤 성장을 위해서 그 꾸준히 투자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신다면 물론 제가 뭐 굉장히 장밋빛처럼 얘기 드린 것 같지만 성수기 비성수기를 나눠서 업무가 굉장히 몰려 있을 시즌도 분명 존재하더라고요. 네네. 예, 실제로 시공하는 현장에 가서 그 자동문을 설치하는 기간이 뭐 밤낮 없이 뭐 주중에 야근도 해야 되고 주말 근무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임원 면접 때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힘든 부분들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보상과 또 여러분들의 그 워라밸이라고 하죠. 요새 또 그 젊은 신입사원들이 화두죠. 중요시하는 네. 네, 그런 것들도 충분히 감안을 한다면 결코 그냥 간과할 만한 회사는 저는 절대 아니, 근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얘기 나왔으니까 여쭤보는 건데 제 친구도 똑같은 고민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가 거의 다 끝나갖고 이제 중소기업 쪽 채용이 열리고 좋은 기업도 물론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길 먼저 들어갈 거냐 아니면 상반기까지 좀 재수를 할 거냐 요 고민을 좀 하더라고요. 근데 들어가서 뭐 이따가 이직을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뭐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먼저 중소기업이라도 들어가면 좋을까요? 그거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일단 들어가라고는 해요. 근데 아마 대부분 입사하는 회사들이 제가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복리 후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입사하기 전에는 분명 뭐 월 세전 250이다 네. 또는 뭐 최대 300이다라고 이제 안내는 했지만 정작 이제 입사를 해서 사이닝 한 다음에 이제 첫 달, 두 번째 달 받는 월급을 보면은 뭐 그렇지 않은 경우, 좀 안내랑 좀 다른 경우들도 있고 뭐 그게 뭐 불법적인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좀 구직자들의 여리한 지위를 좀 뭐 악용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저는 뭐 물론 그냥 백수로 지내는 기간보다는 일단 입사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으나
사실 여러분들이 정말 복지라든지 이런 혜택을 고려한 것까지 챙겨줄 수 있는 회사는 많지는 않아서 참 어려운 고민일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같은 질문 한번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죠. 이 복지 혜택에 대해서 두 기업에 대해서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아드와 동우화인캠 복지 혜택 먼저 어떤 기업부터 살펴볼까요? 네, 코아드부터. 코아드가 신입사원 초봉을 4천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4천. 네, 예. 4천만 원으로 책정을 했고 작년 대비해서 30% 이상, 작년에는 30% 이상이요? 그렇죠. 3천 초반으로 책정을 했는데 네. 이 회사 이제 대표가 고민을 한 거예요. 직원들하고 인터뷰를 해봤는데 직원들이 굉장히 역량도 있고 근데 의외로 나이가 많다. 그래서 왜 지금 이 나이 때까지 구직 활동을 오랫동안 했느냐. 그게 결국에는 이제 연봉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결정을 해서 연봉만큼은 신입사원들이 좀 일하는데 뭐 이제 일하다 보면 사람이 좀 심지어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죠. 좀 나도 좀 대기업 가가지고 좀 폼나는 일 해보고 싶다라든지 좀 그렇죠. 명함도 좀 멋있게 좀 회사 이름도 좀 새겨주면 좋겠다라든 이런 좀 유혹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직원들이 업무에 몰두하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른 좀 일체 재반 비용들을 좀 삭감을 하고 그 인사 쪽에서 얘기하기로는 이제 금전적 보상과 비금전적 보상이 있는데 아무래도 신입사원들은 금전적 보상이 훨씬 크거든요. 그렇죠. 본인들한테 돈. 체감하는 게 그래서 네. 4천만 원을 책정을 했고요. 이 부분을 뭐 다시 뭐 삭감한다거나 예전처럼 덜 준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4천만 원 이상의 그러니까 월로 뭐 산정을 해보니까 세전 한 330 정도를 갖다 지급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르겠어요. 이건 일반 대기업에서 제도는 있는데 실행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 뭐 일부 우수한 사원들에 대해서 해외 연수를 뭐 보내줍니다. 가족들. 근데 이 회사는 1년에 한 번씩 올해 같은 경우 사이판으로 갔다 왔더라고요. 그 직원 워크숍이라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몇 박 며칠로 갔다 왔습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 일주일 정도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대표가 중요하네요. 일부러 불참하더라고요. 예. 네, 대표는 자기가 빠지고 직원들끼리 아. 그 어떤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대표를 좋으시네요. 제외한 대표님이 모든 정말- 직원들이 다 같이 동참을 해서 낄끼빠빠하셨네요. 그러네요. 돈은 올려주고 네, 네. 그렇죠. 워크숍 안 간다. 이게 그러니까 이 정말- 외에도 뭐 굉장히 많은 복리 혜택들이 그냥 단순히 제도만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대부분 아무래도 근속이 아직 오래되지 않은 회사다 보니까 신입사원들을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아서 급여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메리트가 있지 네.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로 동호화인